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끝없이 펼쳐진 별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십억 년을 건너온 빛이 지금 우리의 망막에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그 질문에 오래전 어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 말은 상징일까요? 철학일까요? 아니면 현대 과학이 다가가고 있는 진실일까요? 불교는 오래전부터 세상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인식의 반영, 마음의 그림자라고 말해왔습니다. 유식이라는 사상은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 식입니다. 곧 의식의 투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의 물리학 또한 비슷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 하나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구체적인 상태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머물며 관찰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하나의 현실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주란 누가 관찰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세계를 존재하게 만든다면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과학은 말합니다. 관찰자가 있어야 세계가 드러난다. 이제 두 세계가 만납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와 불교의 연기와 유식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곧 우주다. 이제 우리에겐 중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진짜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의 끝에서 우리는 진짜 마음의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책상, 이 방, 이 하늘과 바람도 모두 내 의식 안에 있다. 너무 과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유식은 말합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당신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라고. 불교의 유식학은 인간의 인식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오시, 오감을 통한 감각 정보. 육시, 감각을 해석하는 의식. 칠시, 아레아를 주시하는 미묘한 자기중심적 식. 팔시, 아레아식, 즉 가장 깊은 바탕의 의식. 종자식. 이 중 핵심은 모든 인식과 세계의 씨앗이 담긴 팔식, 아레아식입니다. 아레아식은 일종의 정보 저장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겪어온 모든 기억과 인상, 그 모든 종자가 저장된 무의식의 바다입니다. 이 씨앗들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 세계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누군가는 늘 불안과 분노 속에 봅니다. 같은 세계인데 전혀 다른 느낌. 왜일까요? 유식은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계는 당신 안에 종자가 만든 세계일 뿐이라고. 이 말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철저히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 불교의 이 깊은 통찰은 현대 과학의 관찰자 효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실험은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하나의 현실로 붕괴됩니다. 즉, 관찰자가 있어야 세상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불교의 유식은 그것을 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내가 본다는 그 순간에 세계는 생성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계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계도 어둡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진짜인가? 아니면 나의 해석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불안,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질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수행의 시작입니다. 1927년 독일 베를린 한 과학자가 실험 결과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보기 전까지. 그건 파동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발견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곳, 양자역학의 심장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이중 슬릿 실험. 전자 하나를 작은 구멍 2개가 뚫린 장치에 쏘면 그것은 파동처럼 퍼져나가 두 구멍 모두를 동시에 통과합니다. 그런데 관찰 장비를 설치하는 순간 그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며 한쪽 구멍만을 통과합니다. 이 실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 전까지 입자는 그저 가능성일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찰자의 존재가 현실의 양상을 바꾼다는 이 현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양자역학은 세계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관측, 관계, 의도 속에서 모양을 갖추고 현실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창밖의 풍경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사실은 당신의 인식이 만든 세계의 한 단면일지 모릅니다. 과학자 존 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참여형 실험이다.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 말은 불교의 유식 사상과도 완벽히 겹칩니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색은 마음이 만든다. 세간은 마음에서 나온다. 내가 본다는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이다. 양자역학은 그 진실을 수학적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우주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피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일으키는 자, 인식의 작용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조용한 주역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이 곧 세계라는 불교의 가르침,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과학적 가능성으로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 마음이 당신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불교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혁명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기의 눈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존재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통찰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부모라는 인연 없이 태어날 수 없었고, 공기, 음식, 시간, 언어, 문화 없이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라고 믿는 이 존재는 수없이 많은 인연과 조건의 만남 속에 잠시 나타난 하나의 패턴일 뿐입니다. 이 연기의 관점은 고정된 자아하는 생각을 해체하고 객관적 세계라는 허상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현대 과학이 마주한 현실과 깊게 겹쳐집니다. 양자물리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관계, 에너지와 관측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
모든 것은 관계이며 그 자체로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불교는 이것을 공이라 부릅니다. 공이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어있음은 곧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자아가 아닙니다. 늘 변하고 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 또한 항상 변하고 유동하며 조건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 겪는 사건, 마주하는 감정들조차 내 마음의 고정된 반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과 관계의 흐름 속에 잠시 머무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자각에 도달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있는 관계의 장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뀌면 그 세계 역시 바뀔 수 있다. 연기의 눈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능케 합니다. 내가 곧 너이고 너는 곧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 이성이전의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과학은 이 세계가 고립된 입자의 집합이 아니라 끝없이 상호작용하는 장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그 장을 연기의 세계 혹은 인드라마, 즉 무한히 서로 연결된 그물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토록 연결된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가 이 연기적 세계에 어떤 물결을 남기고 있는가? 수천 년 전 한 스승이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그저 고요히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곧 세계라는 진실을 본 것이다. 그리고 수천 년 현대의 과학자들이 가속기와 수학 공식, 관측 장비를 통해 그와 같은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란 관측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관계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 불교와 과학, 두 세계는 서로 너무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내면을 향한 수행, 하나는 바깥 세계를 향한 탐구.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은 마음이라는 세계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 과학은 말합니다. 관찰자가 있어야 세계는 하나의 상태로 수렴한다. 실제는 독립된 실체가 아닌 상호작용이다.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세계는 단단하게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과 인식, 관측과 관계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움직이는 실제라는 것.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보는 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 역시 세계의 근본 구조가 객관적 실제가 아닌 관계적, 참여적 구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든 그 마음이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보라. 마음을 맑히는 순간 세계는 맑아진다.